본 방송 중 나오는 건강 관련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문학작품 속 생로병사의 비밀을 찾아서 북로장생. 안녕하세요, 건강유정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김세현 아나운서가 안 계십니다. 그래서 건강요정이 직접 시작 인사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북로장생을 꾸준히 들어주신 청취자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신데요. 이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북로장생의 방송 구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편의 방송에서도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그래도 좀 변화를 주기로 했는데요. 이제 김세현 아나운서가 낭독해 주신 내용은 제가 따로 파일로 봤고요. 제가 혼자서 제 부분을 녹음해서 합쳐서 방송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세현 아나운서 파트 그리고 제 파트를 각각의 장소에서 따로 녹음해서 나중에 합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상황에 따라서 주 1회 하던 방송을 매일 방송하는 것으로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신 방송 시간은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3분에서 5분 정도로 짧게 매일매일 방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방송을 하게 되면 짧지만 매일 한 가지라도 건강에 좋은 정보를 신속하게 이슈에 맞게 전해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어쨌든 북로장생 방송 패턴이 이제 좀 바뀐다는 점 말씀드렸고요. 매일매일 방송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 중임을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라는 책입니다. 하루키가 평생 해온 운동이죠. 마라톤에 대한 이야기, 달리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소설가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달리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단순히 달리기만 다루고 있는 책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하루키 소설을 읽고서는 큰 감흥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든지 오늘 소개해드린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같은 하루키의 에세이들은 읽으면서 상당히 많은 감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루키의 소설 속 주인공들 이야기보다는 하루키 본인의 이야기가 더 가슴속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개인적으로는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젊은 층 사이에서 이제 달리기 열풍이 좀 있죠. 그래서 공원에 가보면은 달리기 모임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뛰는 것을 요즘에 좀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달리기를 하면은 동료하고 속도를 맞춰서 완주까지 좀 재미있게 달릴 수 있는 게 장점이죠. 달리기 운동의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수명을 연장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그 미국 심장학회지에 실린 연구 논문에 따르면은 하루에 5분에서 10분만 달려도 심장 건강이 좋아지고 수명까지 늘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맨 처음 도입부인데요. 내용 중에 보면은 달리기와 장편소설을 쓰는 것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편소설과 달리기에서 중요한 것은 리듬이 단절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소설, 그러니까 장편소설을 쓸 때 조금씩 매일 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건강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건강이 유지되려면 어떤 운동이든지 간에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씩 매일. 하루에 많이 할 필요가 없고 하루에 조금씩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달리기 운동 역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이요. 마라톤을 뛰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5분만 달려도 심장 건강이 좋아지고 수명까지 늘어나는 것입니다. 단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에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 발표된 내용이 있는데요. 심폐체력 강화를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을 성인 기준으로 주당 3일에서 5일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3일 미만일 경우에는 그 달리기 유산소 운동 효과가 미약하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주 3회 정도는 하루 5분씩이라도 달리기를 해준다면 심장 기능도 좋아지고 수명도 연장될 수 있는 것이죠. 전에 어떤 강사님한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면서 오래 살아야만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노벨상이라는 것이 자신의 분야에서 평생 연구하고 꾸준히 작업해온 사람이 받게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 있어야만
노벨상을 받을 기회가 생긴다는 의미죠. 올해 2019년 한 2주 전이었나요? 노벨 문학상에서 또 하루키가 고배를 마셨죠. 그런데 평생 꾸준히 달리기를 하면서 건강관리를 해오는 하루키를 보면은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루키는 노벨 문학상을 받을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하와이에 가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달리기를 하고 달리고 난 후에는 소설을 쓰는 하루키의 생활. 김세원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 도입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 책의 다른 부분을 또 이어서 읽어보고요. 그와 관련된 건강 지식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환 아나운서의 낭독을 들으면서 오늘 시간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북로장생 청취자분들 한 주간 건강하십시오. 이상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2005년 8월 5일 금요일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 북녘 해안. 날씨는 기가 막힐 정도로 말끔하게 개어있다. 구름 한 점 없다. 지금으로서는 구름이라는 개념의 암시조차 없다. 이곳을 찾아온 것은 7월 말. 늘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 콘도를 빌려 아침나절에 선선할 때 책상에 앉아 일을 한다. 예를 들면 지금은 이 글을 쓰고 있다. 달리기에 관한 자유로운 문장이다. 여름이기 때문에 물론 덥다. 하와이는 흔히 사계절 내내 여름뿐인 상하의 섬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어 사계절이 갖추어진 섬이다. 여름은 겨울보다는 비교적 덥다. 그러나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의 벽돌과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고문을 당하는 듯한 후덥지근한 더위와 비교하면 이곳의 기분 좋은 느낌은 흡사 천국에라도 온 것 같다. 에어컨도 전혀 필요 없다. 창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시원한 바람이 제 멋대로 들어온다. 케임브리지 사람들은 내가 8월에는 하와이에서 지낸다고 하면 여름인데 일부러 그런 더운 데로 가다니 정신이 이상한 것 아냐? 하며 한결같이 놀란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북동쪽에서 쉬지 않고 불어오는 무역풍이 하와이의 여름을 얼마나 시원하게 해주고 있는가를. 아보카도의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독서를 하거나 문득 생각이 날 때면 그대로 남태평양의 후미진 해변으로 수영을 하러 갈 수 있는 생활이 사람을 얼마나 행복한 기분으로 가득 차게 해주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와이로 온 이후에도 매일 거르지 않고 계속 달리고 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루도 쉬지 않고 달리는 생활을 다시 시작한 지 이제 곧 2달 반이 된다. 오늘 아침은 러빙 스푼풀의 데이드림과 홈스 오브 더 러빙 스푼풀 이 2장의 앨범을 합쳐 녹음한 MD를 워크맨에 넣고 그 음악을 들으면서 1시간 10분 동안 달렸다. 강한 인내심으로 거리를 쌓아가고 있는 시기인 까닭에 지금 당장은 시간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시간을 들여 거리를 뛰어간다. 빨리 달리고 싶다고 느껴지면 나름대로 스피드도 올리지만 설령 속도를 올린다 해도 그 달리는 시간을 짧게 해서 몸이 기분 좋은 상태 그대로 내일까지 유지되도록 힘쓴다. 장편 소설을 쓰고 있을 때와 똑같은 요령이다. 더 쓸만하다고 생각될 때 과감하게 펜을 놓는다. 그렇게 하면 다음날 집필을 시작할 때 편해진다. 어니스트 허밍웨이도 아마 비슷한 이야기를 썼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계속하는 것, 리듬을 단절하지 않는 것, 장기적인 작업을 하는 데에는 그것이 중요하다. 일단 리듬이 설정되어지기만 하면 그 뒤는 어떻게든 풀려나간다. 그러나 탄력을 받은 바퀴가 일정한 속도로 확실하게 돌아가기 시작할 때까지는 계속 가속하는 힘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오늘은 달리고 있을 때 잠시 비가 내렸지만 아주 적당히 몸을 식혀줄 정도의 비였다. 두꺼운 구름이 바다 저쪽에서 몰려와 머리 위를 감싸고 가느다란 빗줄기를 한동안 뿌리더니 급한 일이 있어서 이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어딘가로 가버린다. 그리고 또 항상 그랬듯이 유보 없는 태양이 가차없이 대지에 쨍쨍 내리쬐다.
뻔히 예측하기 쉬운 기후라고 하겠다. 이곳 기후는 그렇게 난해한 점이나 아리송한 점은 보이지 않고 비유도 없고 상징도 없을 만큼 단순 명료하다. 달리는 도중에 몇 사람인가 조깅하는 사람과 마주쳤다. 남녀의 수는 대체로 비슷하다. 대지를 박차고 바람을 가르며 달려가는 힘찬 러너는 등 뒤에서 한 무리의 밤도둑에게 쫓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 눈을 반쯤 뜨고 헉헉하고 크게 숨을 쉬며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마치 까무러질 듯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달리는 살찐 러너도 있다. 일주일 전에 당뇨 검사를 받고 주치의로부터 매일매일 운동을 하라고 강력한 권고를 받았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 중간쯤이라고 하면 맞을 것 같다. 러빙 스푼풀의 음악은 언제 들어도 멋지다. 필요 이상으로 자기를 과장해서 크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는 음악이다. 마음을 환하게 하는 그런 음악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1960년대 중반에 내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의 기억이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한다. 어느 것 하나 대단한 일은 아니다. 만약 내 전기 영화가 만들어진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만 편집 단계에서 전부 커트해버릴 정도의 일들이다. 이 에피소드는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나쁘지는 않지만 너무 흔해 빠진 거잖아 라고 할 정도의 아주 사소한 일들이니까. 그렇다.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법한 그런 흔한 일들인 것이다. 그렇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그 나름의 의미를 지닌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이다. 이런저런 일들을 떠올리면서 나는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거나 약간 찌푸린 표정을 짓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그런 여러 가지 흔해 빠진 일들이 쌓여서 지금 여기에 있다. 카우아이의 북녘 해안에. 인생에 대해 생각해보면 때때로 나 자신이 해변에 밀려온 한낱 나무 토막에 지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등대 쪽에서 불어오는 무역풍이 유칼리 나무를 머리 위에서 산들산들 부드럽게 흔들어댄다.